요즘 감기가 잘 안 낫는다고요? 손발이 항상 차갑다고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피곤하다고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얕다고요? 혹시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저체온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체온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체온이 낮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거 저체온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저천증은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응급 상황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평소 체온이 35도에서 36도 초반까지인 저체온 체질이에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잘못된 습관이 체온을 서서히 끌어내린 상태예요.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자꾸 배탈 나고 감기가 오래 가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 대부분이 저체온 체질이에요. 요즘은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도 저체온 체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의 일상 자체가 몸을 식히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어컨, 아이스커피, 찬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점점 냉한 체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매일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의 씨앗들이 생기지만 그걸 면역세포가 잡아줘요.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면요. 이게 재밌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한겨울 새벽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몸이 따뜻하면 면역세포가 부지런합니다. 근데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춥다. 저건 좀 이따 잡을까? 그러다 놓칩니다. 원래는 바로 제거했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를요. 그래서 저는 체온이 곧 면역의 작동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이와사키 아키코 면역학 교수팀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APAS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이 감기 바이러스를 37도와 33도 환경에서 각각 배양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 몸의 1차 방어막인 인터페론 생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바이러스 복제가 1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천 면역 반응이 낮은 체온에서 손상된다. 겨울에 감기가 더 잘 걸리는 이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37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한겨울 창고에 세워둔 차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자마자 부드럽게 안 돌아가잖아요. 충분히 워밍업이 돼야 제 성능이 나오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면역 세포들의 움직임이 딱 그 상태가 돼버려요. 속도도 느리고 일은 해야 하는데 귀찮고 딱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백혈구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잡아먹는 우리 몸의 순찰대원인데요. 체온이 올라가면 이 순찰대원들이 훨씬 민첩하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회복이 빠르고 염증이 덜 오래 갑니다. 두 번째, NK 세포 활동이 강해집니다. NK 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추우면은 정말 게을러져요. 2007년 Journal of Leukocyte Bi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39.5, 열범위에 도달하면 NK 세포의 암세포 살상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올라가면 힘이 나네. 일 좀 해볼까 하면서 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져요.
채 오르면은 혈관이 열리면서 피가 훨씬 잘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고 쌓여있던 노폐물도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요. 특히 손발 차고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 나만 왜 이렇게 손발이 꽁꽁 얼어 있지? 하셨죠?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화력 대사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의외죠. 위장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움직이려면은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죠. 좀 전에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죠. 소화기관까지 혈류가 잘 도니까 얘네들도 잘 움직이는 거예요. 추운 날 손이 꽁꽁 얼면 젓가락질도 힘들고 휴대폰 터치도 잘 안 되죠. 근데 따뜻한 곳에 있으면 손가락이 곧잘 움직이고 감각도 살아나요. 위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우리 세포들의 움직임이 뚝 떨어지고 최소한으로만 일하는 절약 모드가 돼요. 문제는 적군 쪽에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신이 나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약가 예일대 연구 기억나시죠? 낮은 온도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늘어났다고 했어요. 내 면역 세포는 움츠러들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겨울철에 감기와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더 잘 떨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고요. 둘째,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셋째, 기초대사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춥습니다. 정작 본인은 내 몸이 이미 저체온 상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저체온 체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갑다. 두 번째,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 세 번째,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이상 간다. 네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자주 난다. 다섯 번째, 쉽게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여섯 번째, 몸이 자주 붓는다. 일곱 번째, 상처가 나면 아무는데 오래 걸린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전체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온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목 뒤쪽에는 대추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온몸으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10분만 감싸줘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체 순환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체가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나쁘면 아무리 윗몸을 따뜻하게 해도 발과 다리가 얼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20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손상된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5년 사망률이 약 3.7배 높았습니다. 정상 그룹은 2.4%였는데 손상 그룹은 8.9%였어요. 발목과 종아리가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혈액이 한 번에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좋아져요. 40도 정도의 물에 15분에서 20분만 담가도 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에 천일염이나 생강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스트레칭 해도 몸의 혈액순환이 확 달라져요. 특히 고관절과 허벅지 스트레칭은 하체 순환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아이스 커피, 얼음물, 이런 것들이 위장을 직접 식혀버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드시는 분들, 이게 몸을 하루 종일 냉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항상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일도 앉아서 하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차 타면 또 앉아있죠. 이러면은 하체 순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분들은 하체부터 얼기 시작해요. 아까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했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요. 그럼 피곤이 오고 수면도 얕아지고 악순환이에요.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 앉아서라도 발목을 까딱거리는 습관, 이게 체온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번엔 의외로 단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단식이 좋다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저녁에 몰아서 먹어요. 문제는 몸이 배고프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몸 입장에서는 연료가 떨어졌으니까 보일러를 꺼버리는 거예요. 추워지면 몸은 더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줄입니다. 네 번째, 샤워를 너무 짧게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샤워 정말 후딱 끝내시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5분만 더 있어도 몸 전체가 데워지는데 3분 만에 나오시면 체온이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추위를 못 느끼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랜 기간 몸이 차가웠던 분들은 자기 몸이 차갑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나 괜찮아, 안 추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막상 배를 만져보면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등도 식어 있어요. 그건 추위에 무뎌진 거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몸이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면 이미 적응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엔 체온을 올리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가장 쉽고 강력합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소화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꽤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한 뿌리채소입니다. 생강, 마늘, 당근, 우엉, 영은 등 이런 뿌리채소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드는 성질이 있어요. 양파나 마늘은 혈액이 잘 돌게 도와줘서 온몸에 따뜻한 피가 금방 퍼지게 해요. 네 번째는 기름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양질의 지방을 연료 삼아서 열을 천천히 만들어내고 오래 유지합니다. 들기름,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좋은 기름을 챙겨 드세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 국물은 무조건 뜨거워야 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통로예요.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아침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이게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습관이 되면은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져요. 체온 1도의 차이가 면역 세포의 활동량을 바꾸고 그게 쌓이면은 건강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면역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 하나를 먹었다고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체온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무너지면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염증, 만성질환, 심지어 암까지 몸이 빈틈을 보이는 순간 파고들어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2번 누르시면 온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찾아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의 시작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